가짜보다 싼 거. 쌈티나게 얘기하면 증권사가 운영하는 가차인데 야 너무 싼티나잖아. 실패하면 2,000원 돌려주는 가차가 어딨어. 원금 보장이 된다니까? 암드 해가지고 플러스가 된다고 보장할 수 있어요? 이건 된다니까. 아니 버진 갤럭시 5배. 너무 정보가 너무 없는데? 가차야 가차. 인생 가차지. 아니 콜옵션 뭐 이런 말도 좋은데 가차가 뭐야. 쭈빼기. 공식적으로 얘기하면은 냉장고, 에어컨, 스펙이 2,000원. 오늘은 핫하다는 그 상품 스펙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스펙은 스페셜 퍼포즈 안 할래요. 뭐 자막 달아주겠지? 상장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개발된 상품이라고 보시면 돼요. 심사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인가도 받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실제 상장하는데 뭐 2년에서 3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. 근데 스펙 같은 경우에는 이미 상장되어 있는 스펙이 비상장 기업을 합병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뭐 거의 1, 2년이면은 상장을 할 수가 있어요. 굉장히 빠르게 상장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. 이 스펙 같은 경우에는 설립을 주관하는 업체를 스폰서라고 해요. 이 증권회사를 보통 말합니다. 이베스트 스펙 1호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은 이베스트 투자증권이 스폰서로 참여한 스펙이다.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되죠. 상장이 폐지됐을 때 생기는 비용 같은 경우에는 이 스폰서들이 부담을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인수 합병이 실패하면은 증권사들, 스폰서는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죠. 손실만 발생하느냐? 그거는 아니고요. 만약에 인수 합병에 성공을 한다면은 여기에서 보수를 또 더 받아갑니다. 그렇기 때문에 성공할 경우에는 스펙은 돈을 더 많이 받는 거고 실패할 경우에는 돈을 더 많이 잃는다라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. 투자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손실은 좀 줄어들고 이익은 좀 덜 받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. 이 한국 스펙 같은 경우에는 이 상장할 때 2,000원으로 가격을 통일시켜 놓고요. 미국 같은 경우에는 $10로 가격을 통일시켜 놓습니다. 이게 한국이랑 미국이랑 가격은 한 5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어쨌건 이렇게 같은 가격으로 돼 있기 때문에 스펙이 지금 가격이 얼마인지를 보면은 이 상장한 지 얼마나 됐는지 혹은 최근에 뭔가 인수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는지 이 가격을 보면 어느 정도 알 수가 있는 거죠. 먼저 접근성이 좋다라는 얘기를 드리면은 공모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. 지난해에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청약 경쟁률이 1,500대 1까지 갔었어요. 한 주당 2만 얼마였거든요. 1,500대 1이면은 3,000만 원 투자하면은 한 주 받을 수 있는 거, 2만 얼마짜리 한 주 받을 수 있는 거였어요. 굉장히 접근성이 어려운데 스펙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. 그냥 내가 스펙을 가지고 있는데 뭐 10주면 10주, 100주면 100주 샀는데 이 스펙이 인수 합병에 성공한다면은 상황에 따라서는 굉장히 접근성이 쉽게 공모주 투자를 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거죠. 장외 주식을 직접 투자하거나 아니면은 사모펀드에 가입하거나 그것도 아니면은 공모주를 이렇게 찾아가지고 청약을 하거나 이거에 비해서는 스펙에 투자하는 게 훨씬 접근성이 좋다. 이게 스펙의 첫 번째 장점이죠. 두 번째 장점 같은 경우에는 원금이 보장된다는 겁니다. 진짜다? 3년 안에 합병을 시키지 못하면은 스펙은 자동적으로 상장 폐지가 돼요. 만약에 투자자가 2,000원을 내고 스펙 주식을 샀는데 3년 안에 이 상장 대상 기업을, 이 합병 대상 기업을 찾지 못해가지고 상장 폐지가 됐다라고 하면은 이 투자자한테 2,000원 플러스 소정의 이자를 같이 돌려줘야 돼요. 상장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원금을 보전받는 효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. 2020년에 미국 데이터 보니까 스펙을 통한 상장이 248건을 기록하면서 뭐 IPO 시장에서 전체 IPO에서 절반 정도를 차지했다라고 하더라고요. 왜 그렇게 스펙을 많이 이용했느냐? 미국 시장이 너무 좋았어요. 그러니까 빨리 상장을 시켜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스펙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다.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. 버진 갤럭틱이 있습니다. 대표적으로 또 성공한 기업이 드래프트킹이라는 기업입니다. 우리나라로 얘기하면은 스포츠 토토 기업에 가까워요. 승률을 예측하고 여기에 대해서 뭐 베팅한 금액을 얼마 돌려받고 온라인 도박에 가까운 기업인데요. 어쨌든 여기도 스펙을 통해 가지고 상장을 해 가지고 어쨌든 $60 정도 되고 있습니다.
그 예전에 뭐 게임 회사 이런 것도 있었는데 파티 게임즈였나? 최근에도 무슨 샴푸 만드는 회사 하나 상장됐던데? 스펙이 한국 시장에 처음 상장된 거는 2010년입니다. 2020년에 이제 10년 정도 지났으니까 한국 스펙 10년의 역사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난해 금감원에서 보고서가 나왔어요. 그러면은 이 200개의 성과는 어땠느냐라고 보시면은요, 이 우회 상장까지 성공을 시킨 케이스가 보니까 이 금감원 발표로 한 64% 정도 된다라고 해요. 성공한 기업들의 성과가 어땠느냐라고 하니까 한 3개월 동안 합병 승인이 나고 이 3개월 동안 성과가 한 50% 정도 됩니다. 나 이거 5 하면서 지금 생각한 건데 별이 5개. 어쨌든 이 성과가 합병을 성공을 하면은 3개월 동안 평균적으로 50% 정도의 수익률이 나왔고요. 마이너스가 된 경우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. 20% 정도는 마이너스였더라고요. 뭐 확률로 치면은 뭐 80% 확률로 플러스고 20%로 마이너스고 플러스 마이너스 다 합쳐가지고 50% 수익률이면은 뭐 나쁘지는 않았죠. 미국 같은 경우는 제가 그 통계 데이터를 찾다가 못 찾았어요. 그러셨어요? 죄송해요. 스펙이 보니까 10개 중에서 6개는 성공하고 4개는 원금 정도에서 끝나고 이 6개를 다시 나눠서 보면은 이 중에서 한 20%, 1개 정도는 그냥 마이너스고 0.6개 정도는 2배 이상 수익률이 난다? 뭐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.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마이너스 성과로 가는 경우는 별로 없는데 얼마나 성과가 나오는지는 좀 예측이 안 된다? 이렇게 보셔야 돼요. 그렇다면은 스펙 좋은 점만 얘기한 것 같은데 리스크 요인은 없느냐라고 보면은 당연히 있겠죠. 리스크 요인이 없는 금융상품은 없습니다. 저도 비상장 기업 투자 이렇게 하거든요. 성공한 게 없어. 그러니까 나보단 나을 거야. 아, 그 뭐 어깨에 사서 무릎에 팔라고. 어깨 사서 무릎에 판다고? 그거는 무릎에 사서 어깨 파는데 물구나무 서고 있는 거지. 나가는 오디오를 스펙이 있잖아. 본부장님이 뭐라고 할 것 같기도 한데. 이 스펙 같은 경우에는 어떤 회사가 스폰서인지, 그러니까 합병을 주선하는 회사가 어딘지는 아는데 어떤 회사가 상장이 될지는 사실 좀 잘 몰라요. 굉장히 이 성장성 있는 좋은 기업을 합병해가지고 이 IPO를 시킬 수도 있고 그냥 그런 기업을 합병해가지고 상장을 시킬 수도 있는 거죠. 이거에 따라서 당연히 성과가 달라질 텐데 그거를 미리 알 수가 없다라는 게 바로 이 불확실성이 리스크 요인인 겁니다. 그쵸? 가차에 가깝죠. 가차 얘기하지 말지. 진짜 가차 없어.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 상장하는 기업들을 잘 모르겠잖아요. 근데 이 계약서 밑에 뭐 새로 상장하는 기업 뭐 이리온 주식회사를 상장한다 하면은 이리온 주식회사가 있으면은 그 밑에 상장 주관사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렇게 밑에다가 글자를 쓴다라고 해가지고 언더라이팅이라고 해요. 그러면은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리온 주식회사라는 거는 잘 모른다고 하더라도 이 이베스트 투자증권은 알 수가 있잖아요. 이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명성을 알기 때문에 이 이리온에 관심을 가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. 결국엔 이거는 뭐냐면은요, 스펙도 마찬가지입니다. 주관하는 회사의 평판이 좋다라고 하면은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거고요. 합병 못하고 상장 폐지되든지 둘 중에 하나다 뭐 이런 식으로 평판이 안 좋다면은 당연히 그 관심을 덜 가질 수밖에 없겠죠. 이 또 다른 리스크는 굉장히 역설적인데요. 스펙 주가가 오르면은 오히려 이 상장이 어려워지는 이상한 현상이 나타납니다. 스펙 같은 경우에는 2,000원에 상장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이 스펙 주식을 뭐 1,000만 주 정도 이렇게 상장을 시켰으면은 뭐 시가총액이 200억이 되겠죠? 200억짜리 스펙인데 내가 이 합병할 회사를 찾았어요. 이 기업의 기업 가치가 400억이에요. 그래가지고 합병을 한다라고 해보세요. 200억이랑 400억을 합치면은 합쳐진 회사의 주식은 이 스펙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전체 지분의 200, 400이면 3분의 1이죠. 33%를 가져가고 원래 있었던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66%를 가져갈 거예요. 이 200, 400억이기 때문에. 근데 우리 이베스트 투자증권이 너무 IB 성과가 너무 좋아. 그래가지고 평판이 너무 좋아요.
상장하자마자 2,000원짜리 주식인데 뭐 상장 대상 기업도 안 찾았는데 400억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. 주가가 4,000원까지 올랐어. 그런데 이제 400억짜리 회사를 인수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 두 개를 합치면은 800억이잖아요. 스펙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지분율이 50%가 되고 원래 주주들도 역시 50%의 지분율을 가져가게 돼요. 결론적으로 2,000원짜리 스펙이랑 이렇게 합병을 하면은 그 원래 있던 기업의 투자자들은 지분율이 66%인데 좀 주가가 올라 있는 스펙이랑 합병을 하면은 지분율이 50%로 떨어집니다. 당연히 싫어할 수밖에 없겠죠. 이게 바로 스펙의 역설이라고 하는 거예요. 스펙 가격이 많이 오르면은 오히려 합병이 어려워지는 효과도 나타나기도 합니다. 처음에 들어간 게 아니라 여기 합병 곧 할 것 같은데 가격 올랐지만 지금이라도 따라가야지 하고 4,000원에 들어가면은 잘못하면은 합병도 실패하고 원금 보장은 2,000원만 해줄 수도 있다라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만 보고 좀 후반에 들어가는 거는 사실 약간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. 첫 번째는 스펙은 주식이랑 달라요. 몰빵하면 안 됩니다. 어떤 스펙이 어떤 기업을 투자할지 혹은 어디가 성공하고 어디가 실패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분산 투자가 꼭 필요한 게 바로 이 스펙 투자고요. 두 번째는 이 가격이 2,000원보다 더 많이 올랐을 경우에는 그만큼 리스크가 원금을 손실을 생길 수 있는 리스크가 있다. 이거는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. ETF도 상장이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. 대표적인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. SPCX라는 티커 쓰는 ETF랑 SPAK 쓰는 ETF 두 가지가 있는데 차이는 뭐냐면요. 합병을 한 기업도 포함을 시키느냐, 포함을 시키지 않느냐 이 두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SPCK 같은 기업은 이제 스펙이 합병하기 전에 있는 스펙들만을 이 기본 자산으로 가지고 있고요. SPAK 같은 경우에는 스펙이 우회 상장을 해가지고 기업 이름이 무슨 스펙에서 이름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이 ETF가 보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. SPCX ETF 같은 경우에는 버진 갤럭틱을 가지고 있지 않고요. SPAK는 버진 갤럭틱을 가지고 있다. 이 차이가 있다.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. 어려워요? 이해됐어요? 한국에는 ETF 없어요, 아직. 그렇게 미국만큼 막 핫하지는 않아요. 미국 스펙 ETF도 상장된 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. 뭐 이거는 편집될 것 같긴 한데.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. 다음 시간에 좀 더 유익하고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나 감사합니다 다시 할래. 속소리 울렸어. 감사합니다. 다시 할까? 감사합니다. 몇 번 감사합니다.